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미수교 134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우호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민간 외교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를 통하여 민간 외교가 증진되어 한미 우호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미 수교 134주년은 오늘의 이 뜻깊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성, 정통성, 우리 민족의 오늘의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방 미국과 그리고 동아시아의 16개국의 참전국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준 그것을 우리는 더욱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는, 무조건 숙미고 종미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가 화해평등,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외교는 점차로 주체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가 통신의 발달로 점점 가까워지고 또 이 민의의 창달로 이 국민 또 그러한 그 민간 외교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아직도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러한 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국가 운명을 우리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은 외교 정책을 통해서 생존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지만 부끄러운 민족 중 하나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남북 간에 싸우고 전 세계가 한국 문제를 가지고 홀치를 아파하는 짐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세계 선진국 국민답게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전선하고 나아가서 더 이상 더 한국 문제를 가지고 외국 군대가 한국에 침전하고 아니면 핵 문제 때문에 사드 때문에 핵 잠수함 때문에 관계 국가가 서로 간에 충돌하는 이런 굴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돼야 되지만 외교적 하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그런 국제 정세의 그 변화 때문에 그 미국과 함께 중국이 G2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엊그제도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느냐, 뭐 중첩 외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고민이 많은 때가 지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의 목표와 전략도 또 많은 검토와 수정이 그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목표의 재정립 또 외교 전략의 수립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유익한 토론회로 마감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기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아주 권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호감도,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호감도에서 완연히 아직도 한국이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시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작년 2월인가 그래요. 2015년 2월 결과인데 미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이었습니다. 한 30% 정도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중국 30%가 중국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미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답변이 29%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오랜 한미 동맹 관계, 우리가 너무나 미국을 잘 알고 또 당연히 미국민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한미 관계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가정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세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각국이 공공 외교 전선에서 또 다른 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친구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민간 단체 하나가 얼마나 미국 내 영향력이 크길래 미국 대선 후보들이 1차로 거치는 필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유태인 공공업무위원회라고 하죠. 이런 에이펙이라는 단체는 막강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김영근 이사님, 미국에 오래 계셨어요. 지금 에이펙 미국 이스라엘 공공용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용처위원회 에이펙은 미국의 행전하는 로비 단체 중에 가장 힘이 센 로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정치력, 이분들의 파이낸셜 파워 이런 거는 현재 힐러리 후보나 트럼프 후보조차도 거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이펙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말하는 저희들 코리안 아메리칸의 공공 외교와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요청위원회입니다. 아까 공공외교라고 말씀을 해서 저는 공공외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미국과의 공공외교를 생각하면은 여기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가 미국의 정부나 미국의 민간단체와의 어떤 외교가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250만 재외동포, 즉 그분들은 미국 시민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미국 시민입니다만은 그분들을 통한 대한민국을 외교가 더 빠르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250만 코리안 아메리칸의 외교력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720만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즉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공동사업 형태의 대미 공공외교, 특히 NGO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교수님께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권찬월 교수님 발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 권찬호입니다. 오늘 같이 목사님 기도에서 6월 달에 효국 본의 달인데 이 멋진 이렇게 의원회관에서 좋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김태환 박사님 말씀대로 한미 간의 공공 외교를 좀 활성화시키고 균형을 제고하는 그런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김 박사님은 국회 파운데이션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그쪽에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또 그분은 또 미국에서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활동하신 분이 지금 저희 동포재단의 사업이사로 지금 계시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LA에서 쭉 계셨고 그래서 정말 내용이 귀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촬영을 다른 프로그램 연결되시나요? 다른 프로그램 내려주세요. 연결돼 있어요. 계속. 연결돼 있죠.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 측에서 한미 간에 주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느냐, 뭐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느냐, 또 몇 단체들이 어떤 유형의 단체들이 있느냐 그런 거하고. 그래서 공공 외교를 위해서 이제 한미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의 논점은 우리 김태환 박사님께서 제기해 주셨고 또 답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뉴욕, DC 쪽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 토론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저는 단초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단체가 결성이 되는 이유들은 저렇게 많이 이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미 간의 단체의 결성 특징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단체 차원에서는 그렇게 절박감이 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친선 우호 쪽 뭐 이런 자활 쪽의 단체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력이라든지 응징력 같은 것이 좀 약했다. 그런 등등의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차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체, 우리 활동의 근거들을 보면 무슨 이제 한미 동맹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쟁 비롯해서 양국 간에 이제 그동안에 발전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교류 등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한미 간의 공익이나 국익 정진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정부 차원의 이런 어프로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이제 인식이고, 그래서 공공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간 인적 물적 교류 원천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계시는 재미 동포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구성 부분이 이제 1세 뿐만 2, 3, 4세, 그다음에 그 입양인들, 그다음에 국제 결혼자들, 이제 주한 미군 출신들이 상당수가 이제 한국을 기억하고 갔죠. 미국 분들한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한국 전쟁이 1위고, 두 번째는 남북 분단, 뭐 이런 뭐 저쪽에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주한 미군 출신들, 여기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 이런 걸 제일 우선순위로 1위로 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협회 김영진 이사장님 나오셔서 감사 말씀하시고 사진 촬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두 분, 김태환 박사님, 또 우리 권 박사님, 또 미민송 회장님, 또 김영근 회장님, 두 분은 아주 정통적인 우리 외교 업무를 아주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그리고 우리 한미문화협회에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한미 간에 우리가 서로 우호와 정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은 한 분은 LA에서 한 분은 또 정치의 지구촌 중심가인 워싱턴에서 우리 한인들의 권익을 대면하시는데 어찌 보면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현장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오늘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자기 치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기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 권 박사님하고 우리 유상호 사무총장이 기획한 것을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받고 그대로 이제 한 건데 정말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너무너무 우리가 참 잘 선정했다. 저는 오늘 자리에 앉아서 아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바로 이 국회에서 한 25년 동안을 제가 많은 토론회 참석도 하고 주관도 하고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 끝나면 국회 쪽을 그냥 고개를 돌리기 싫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국회를 배경으로 지금 국회 안의 시설과 행사와 이걸 원회에 있는 전 의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탑입니다. 탑 제가.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한데 오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오늘 이 모임이 보십시오. 이 넓은 자리에 몇 분 모두 가셨지만 그래도 꽉 지금 스크램을 짜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가의 원로이신 우리 김상원 수석 대법관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딱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젊은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 분, 발제하신 분 너무 감사드림과 동시에 오늘 저희들의 이 기념식을 빛내주신 우리 이희준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해서 오늘 주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곧 우리가 이사회 겸 관계자들을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 주옥 같은 토론회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고 듣고만 말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이사회를 곧 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런 모임에 여러분께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강화가 더욱 돈독히 발전되고 혈맹우방 우리 민족 사랑의 큰 빚을 진 미국에 대해서 감사 또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를 더 잘 일깨워서 미국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 29%가 캐션이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진단한 결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영근 회장이 또 그걸 해석을 하고 우리들에게 또 과제를 줬어요.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을 보는 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유대나 우호 관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정책, 인권, 정의,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미국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정부, 우리 국회 적어도 이런 책임을 진 사람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최강대국 1945년 냉전 이후로 세계 최고의 최강대국인 미국을 우리의 항상 ally, 우방으로 두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후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그와 함께 foreign policy를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후보에 대한 새로운 스타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은 우리를 절대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을 필요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를 보호자 입장에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외교적 상대자로서의 한국으로 우리가 입지를 부상시킬 때 특별히 어떤 한 후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이 같이 의논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도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항상 적이 우방이 됐듯이 우리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물론 다 경제에 가는 거죠. 경제와 로지스틱스, 즉 누가 선점을 하느냐, 누가 그 유통을 관리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 최근에 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남에 이제 무기를 무조건 팔겠다. 그러니까 월남과 미국은 전쟁, 우리도 월남전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 관계였는데 다시 우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우방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지에 두고 우리가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저는 재차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열을 다투는 상태에서 우리 양쪽 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서서 양쪽의 베니핏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외교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수년 전부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외교는 결국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국인 이제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만에 의한 외교, 공식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민간 단체,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재미 동포들의 역할, 그리고 단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상호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는 아마 첫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세미나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미수교 1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미협회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한미 수교가 더 활성화되고 또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또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미관계 우호 친선 문화 교류를 목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우리 한미협회에 그 주도해 다 협력을 해서 공통으로 이렇게 한미 우호를 다지고 문화, 교류, 또 정치, 교육, 사회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양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이 더욱 안보가 더 두터워지고 또 우리 한국의 모든 발전과 또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